네, 반갑습니다. 사운드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고해상도 음원들, 그러니까 DSD, FLAC, 그 다음에 MQ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음원별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SD입니다. DSD는 다이렉트 스트림 디지털이라고 하고 소니와 필립스가 SLCD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포맷입니다. 자, DSD를 이해하려면 먼저 SLCD 탄생 배경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80년대 소니와 필립스가 공동 개발한 이 오디오 CD는 인간의 가청 주파수인 22kHz까지만 재생하기 때문에 이 가청 영역을 넘어서는 자연의 소리까지 담을 수 있도록 재생 주파수도 100kHz까지 담고 다이나믹 레인지도 120dB까지 늘릴 수 있는 슈퍼 오디오 CD를 개발했는데요. 그게 바로 SLCD이고 이때 사용한 포맷이 바로 DSD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웨이브 파일이나 MP3, FLAC 등은 결국 DAC로 전송할 때 PCM 방식으로 전송을 하는데요. 이 DSD는 PCM과는 전혀 다른 코딩 방식입니다. 네, PCM은 음원의 파형을 따라서 양자화하고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PAM, Pulse Amplitude Modulation이라고 하는 진폭 변조 방식입니다. 네, 반면에 DSD는 PDM, Pulse Density Modulation이라고 하는 파형의 진폭을 density, 즉 그 비트의 밀도로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이 밀도로 모든 걸 표현하기 때문에 양자화 비트는 1비트면 충분하고 이 비트가 조밀할 때는 상승, 비트 간 간격이 벌어질 때는 하강하는 원리로 기록하게 됩니다. 어려운 원리지만 쉽게 생각하면 우리 바코드 있잖아요. 네, 바코드가 막대기 두께로 숫자를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 막대기가 넓고 좁고 좁고 넓고 등으로 숫자로 변환하듯이 물론 동일한 원리는 아니지만 비슷한 원리로 DSD는 파형을 코딩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 비트가 점점 좁아지면 파형이 상승하고 비트가 점점 넓어지면 이제 하강하는 원리로 오다가 다시 또 이제 비트가 좁아지면 상승하는 이런 원리. 자, 이런 원리로 코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그 코딩 방식 때문에 이 DSD가 아주 강력한 장점을 갖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 1비트 방식의 그 PDM 방식이라서 음원의 변형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음향 효과나 중간에 필터링 뭐 이런 거 할 수 없고요. 볼륨 조정도 심지어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음원을 그 상태로 그대로 저장하기 때문에 마스터 음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오픈 릴 테이프 데크와 아주 비슷한 음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오래된 앨범들을 DSD로 리마스터링을 하고 또 SLCD로 많이 발매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존 PCM 방식의 CD와는 음색이 약간 다르다는 건데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데 기존의 CD의 음색이 약간 그 섬세하면서 풍부하고 약간 밝은 음색, 그러니까 음중심이 약간 올라간 음색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로 DSD는 LP나 오픈 릴 테이프 쪽에 가까운 음색이다. 그러니까 중저역이 약간 두터운 음색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 CD를 마스터링 작업할 때 맑고 선명한 음색을 내도록 약간 조정을 하는데요. 네, 이런 이유로 중고음이 살짝 올라가고 저역도 밝은 성향으로 나오고 중고음에서 치차름이 심해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DSD에선 이런 문제가 없고 음이 따뜻하고 음선이 두터우면서 차분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그 하이엔드 애호가 분들이 DSD를 그렇게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DSD는 어느 정도까지 샘플링이 가능하고 비트레이트 용량은 얼마나 될까요? DSD의 제일 기본이 되는 포맷은 DSD64인데요. DSD64가 샘플링 주파수가 2.8224MHz고요. 비트레이트는 5.6MB, 샘플링에 곱하기 1을 하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는 120dB까지 가능하고 재생 주파수가 100kHz까지 샘플링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듣는 그 PCM CD 오디오와 비교를 해볼까요? 네, PCM은 CD 오디오는 22kHz까지 샘플링을 하고요. 샘플링 주파수는 44kHz고 비트레이트는 1.4MB입니다. DSD와 비교를 하면
비트레이트는 딱 4배가 되는 거고요. DSD가. 재생 주파수는 100kHz까지 재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100kHz까지 가능할까요? 네, 실제로는 그 DSD 데이터를 디코딩 할 때 원래 그 원시 파형을 재생을 하고 그 외에 그 1비트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양자화 잡음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잡음 때문에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해서 그 고주파 대역은 걸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100kHz까지는 재생을 못하고 30kHz까지만 재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CD가 갖고 있는 그 단점, 그 중에 뭐 지터 노이즈 같은 거, 또 그대로 DSD가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지터 노이즈 간단히 설명드리면, 조금씩 개념은 아시겠지만, 이 클락의 박자에 맞춰 정확하게 그 디지털 데이터가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약간 밀리거나, 약간 멈춰 들어오거나, 이 박자가 조금씩 안 맞다 보면은 이제 데이터가 밀려가지고, 데이터가 일부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그 회로나 로직이 CD나 뭐 이런 것들에 이미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요즘 나오는 DAC들도 그 일부는 그 지터 노이즈에 대응하기 위한 그 로직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DSD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DSD가 분명히 그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 파일 용량이 너무 크고 뭐 양자와 잡음, 뭐 지터 노이즈 뭐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아날로그틱한 사운드, 뭐 두터운 중정역의 음색 이런 것들이 장점도 충분히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찾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DSD 전송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네이티브 DSD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DSD 포맷 그대로 전송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DOP. DOP는 DSD over PCM이라고 해서 USB를 통해서 DSD를 전송하지 못하는 경우에 PCM 포맷 안에 DSD 음원을 넣어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DOP가 DSD를 PCM으로 변환시켜서 전송하는 방식이 아니고 DSD 포맷을 유지하면서 PCM의 24비트 형태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 16비트만 DSD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8비트는 DSD로 인식할 수 있게끔 DSD 마커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FLAC, 무손실 압축 음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FLAC를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아마 이런 마크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이레조라고 하는 이 로고는 특정 디지털 포맷이나 코덱은 아니고요. 일본 오디오 협회 JAS에서 공식 지정하는 로고인데요. 40kHz 이상의 고해상도 음원을 재생하는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에만 붙이는 로고이고요. 이 로고도 소니가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을 잠깐 보시면 그 아날로그 스피커나 앰프도 40kHz 이상을 재생하는 환경에서 디지털 장비가 24비트 96kHz 이상으로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거는 어떤 새로운 규격이나 포맷은 아니고요. 약간 상술이 녹아든 그런 어떤 로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FLAC를 말씀드리면 FLAC는 Free Lossless Audio Codec이라고 하고요. 예, 무손실 압축 음원입니다. MQA나 MP3가 손실 압축이라고 하면 FLAC는 무손실이고 웨이브 파일을 변환 시에 용량이 거의 절반 가까이도 줄일 수 있고 또 웨이브 파일은 4기가까지만 허용이 되는데 FLAC는 파일 사이즈가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즉 자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FLAC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단점은 뭐 딱히 단점은 없네요. 네, 다음은 MQ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QA는 Master Qualified Authenticated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오디오 업체인 메리디안에서 개발한 코덱이고요. 기존의 고해상도 음원, 즉 24비트 192kHz 이상의 음원을 네트워크상에서 전송하려다 보니까 용량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되는데요. 이 고주파 영역까지 샘플링을 유지하면서 압축을 해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네, 인터넷 음원 사이트인 타이달에서 마스터 등급 이상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MQA 압축 방식이 특이해서 일명 종이접기라고 불리는데요. MQA 원리는
24K 이상의 고역 음원을 기존의 24K 이하 대역에 숨겨뒀다가 디코딩 할 때 96K까지 다시 끄집어내서 음원을 재생하게 됩니다. 네, 고주파 대역을 마치 종이접기 하듯이 24K 대역 안에다가 구겨서 넣어버리는 것이 마치 종이접기 하듯이 보이는데요. 네, 이 방식의 장점은 MQA가 지원되지 않는 DAC에서도 24K 아래로 재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네, 96K까지의 고역대를 샘플링하고도 24K 수준의 용량을 압축을 해서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장점 외에 단점이 조금 많은데요. MQA 단점은 일단 손실 압축이라는 것하고, 손실 압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FLAC보다도 용량이 크다는 거. 그 다음에 디코딩 과정에서 고주파, 클리핑, 노이즈, 디스토션 이런 것들이 들 수 있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해상도 음원인 DSD, FLAC 그리고 MQA 이 세 가지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런 고해상도 음원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